반야바라밀 오늘 이렇게 많은 금강불자님들이 법회 참석해서 신년 법회 보게 되는 것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신년 법회이기도 하지만 11대 신도의 출범식이 같이 겹쳐 있고 포살 법회도 같이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법회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다 금강불자님들이 다 함께 중요한 법회임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각 구법회에서 이 법회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법회 주제로서 합심과 화합으로 신흥 공동체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면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마음일 것입니다. 개면연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은 송구영신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낡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자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일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의 부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씀은 틱나탄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깨달음을 이룬다 해서 성불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불을 하는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이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고 또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를 이룬다 했을 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부처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틱나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은 옛날의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분은 성불한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부처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뭐 현재도 마찬가지일 거고 현재나 미래의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곧 부처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합과 합심으로 신행 공동체를 건설하자라고 했는데,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합심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합심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년 법회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합을 하자, 그리고 합심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화합과 합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행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이 한 사찰의 신행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화합과 합심이 중요하지만, 한 가정의 화목하고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화합과 합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져야만이 가정의 행복이 있게 되고, 한 사회에도 화합과 합심, 그걸 보고 이제 용어로 국론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론이 서로 갈라진다든가 또 갈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합심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국론이 갈라지고 국민 갈등이 많아지면, 사회 갈등, 국민 갈등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없는 그러한 사회는 개인의 안녕과 또는 국방의 안녕과 또는 그 국민 모두가 다 안정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론 통일, 통합, 화합, 합심,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의 사찰의 신행 공동체라고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틱나탄 스님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단체나 또는 개인의 생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상과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은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예능 프로그램을 이미 텔레비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 방영을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원이라는 주제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꾸리고 연습을 하여
대해에 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낸 과정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합창단의 모습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이 합창단이 화합에 대한 사람들의 목마름을 잠시나마 적셔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합창단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에 묶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큰 소리를 내면 전체의 조가 깨져버리고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전체와 조화를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합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도 합창단을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해서 다음 순서에 이제 합창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법회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합창단이 서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합창단 활동을 하는 분들이 10년도 넘은 사람도 있고 몇 년을 합창단에 참가해 연습을 하신 분들이에요. 각자 개인의 삶이 다 있지요. 바쁘고 또 나름대로의 다른 개인의 활동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시간을 내서 합창단에 참여해 합창 연습을 하고 법회 때 참불가를 합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신심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법회를 장엄하고 저 합창단을 보면서 화합과 통합과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합창단을 잘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합창단 단원 개인의 삶과 또 합창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화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참불가가 아름답게 합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합창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체의 소리에 묶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기 합창단에 서면은 단원으로서 서면은 자기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큰 목소리로 내서도 안 되고 또 목소리를 안 내서도 안 되고 그 합창단도 이제 그 소프라노가 있고 제가 부의 이름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뭐 남자가 있는 데는 베이스가 있고 뭐 이래 각 부가 있어요. 그래서 3부 합창, 5부 합창, 뭐 2부 합창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 부에 속하면 그 부에서 내야 될 목소리를 잘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함께 화음을 이루어서 노래가 이루어질 때에 노래가 훌륭한 합창이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훌륭한 화음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합창의 소리가 우리들에게는 아름답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게 들리는 그 합창의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합창 단원마다의 각자의 어떤 그 삶의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입장에서 합창 단원이라고 하는 또한 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화음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이제 아름다운 화음의 합창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각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삶을 잘 살아주고 또 사회적 입장에서 국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때에 그 국가는 발전이 있고 그 국가는 통합되어 있고 그 국가는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의도 보면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원인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합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주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맨날 나오는 얘기는 맨날 정치 투쟁, 그리고 또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의 그 입장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국방의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정말로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합창단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아름다운 화음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찰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도희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나온 이야기인데, 신도 10대 신도회와 11대 신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신도회에서 잘 이렇게 신도회를 이끌어 가면은 거기에 다들 화합이 필요하다. 알겠죠?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신도회 신행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신행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으로서의 또는 보살로서 그 합심, 화합, 화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보살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자기 업대로 중생은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 습관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서는 이 화합이라든지 신행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것에 같이 함께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별로 신도회가 무슨 봉사를 하는데, 또 오늘 신도회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난 싫다. 그래서 참가를 안 하는 경우가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옛날에 비유하면은 요즘 보면은 7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행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신행 생활을 하는 건지 신행 생활을 안 하는 건지를 모르지만 오늘 보면은 이렇게 다 오셨거든요. 오늘 중요한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새로 임명될 명등 보살님이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행사다 해서 이렇게 합심과 화합 차원의 또는 새로운 신도의 출범의 축하를 위해서 또는 자기 구 소속된 명등 보살들의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개묘년 신년 법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나가야겠다. 뭐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엇도 낯짝이 있다든지 오늘은 나가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오늘 이후로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합심과 화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합창 단원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신행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화합과 합심으로 신행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여러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합창단 단원 개개인마다 다 이렇게 제가 옆에서 살펴보면은 합창단 안 나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개인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맛있는 먹고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또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게 사는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지금 합창단 단원들이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맛있는 것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먹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게 놀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고 시간 내서 연습 나오고 또 한 달에 2번 정도는 첫 번째 일요일, 세 번째 일요일은 꼭 합창단 단상에 서고 이러면서 이 법회 신행 생활의 신도의 이 아름다운 장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합창단을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는데 개별적으로도 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게 됩니다. 그동안 칭찬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 마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다시 살펴보면 이들이 합창곡을 선택했던 합창곡은 넬라 판타지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노래였고 노래는 그 내용은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수한 세상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가사였습니다. 그 곡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생과 화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의 내용이었어요. 합창 단원이나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모두가 감동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걸 보았는데 여러 합창단과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최고의 상을 받은 합창단이에요. 일찍이 원효스님은 여러 대립과 갈등을 화합하고 융화시키는 화쟁사상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래야 신라 삼국통일의 기본 정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일심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이루어내는 회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서로를 조화하고 화합시키는 화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신라 삼국통일의 그 통일의 기본 사상이 된 것이 화쟁사상이에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이었어요. 스님은 열반 종료에서 맹인과 코끼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7학년이 됐는데 이제 눈에 자꾸 글을 읽으면은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어린거려 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선배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코끼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설명하는 맹인과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절벽 같다고 설명하는 맹인. 근데 코끼리가 절벽 같다, 기둥 같다 이렇게 각자 만져본 사람들의 표현이 이제 그런데 코끼리는 기둥 같지도 않고 코끼리는 절벽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원효스님은 모두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이 묘소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원효스님은 모두 틀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옳다고 해놓고 다음에는 모두가 틀렸다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만져보고 그것의 느낌을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옳고 부분적으로 옳다 이거죠.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끼리 전체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틀렸다, 옳다라고만 얘기도 해도 안 되고 틀렸다라고 얘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시나요?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바라볼 때 각자 100여 명 되시는 각자의 입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은 그 각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입장에 있어서는 다 맞다고 하고, 그러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코끼리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보면은 각자 입장에 하나도 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화합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논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은 맹인들이 자기가 말하는 그 모습이 코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바로 화합과 합심이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소통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화합과 합심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행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결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강지형사 역시 중창불사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는 중창불사가 진행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불사는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금강불자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화합과 동참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배려하는 화합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탄 신행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생을 도모할 때 금강정사 중창불사는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금강불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기도 정진을 바랍니다. 저 얘기 하려고 앞에 얘기를 복잡하게 꺼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신행 공동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금강정사가 이 광명 이 소하 지역에서 뭘 하는 사찰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금강정사 신행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거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의 화합과 합심이 필요하고 모두가 합창 단원으로서의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정사가 첫째는 이 광명시가 광명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가 모든 세계의 유명 도시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정말로 서울시가 문화도시로서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물론 뭐 더 훌륭한 도시도 많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거의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60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 배경들이 있고 또 뒤에는 북한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속에서 서울이 어떠한 세계 속에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문가들이 분석해보고 살펴보면은 정말로 세계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서울시 또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물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첨단 기술 산업이 상위권을 달리고 있죠. 물론 부정적인 것도 많고 긍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바이오 산업이 또 세계 상위권을 이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 백신은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잘 커버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이 엄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또 뭡니까? 삼성이 하고 있는 게 반도체 또 방위 산업 요즘은 비행기를 미국에다도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모든 방위 산업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비행기를 사간다고 그래요. 뭐 탱크, 동유럽에 엄청난 그 방위 산업이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이런 것을 내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 등등을 보면은 한국 또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세계 속에서 이 지구상의 산업발전, 문화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속에 광명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광명시가 수도권 속에서도 옛날에는 뭐 구로동 산업의 하나의 이 광명시의 사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산업전사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만 요즘은 또 서울시에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광명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완벽한 도시의 역할을 해야 되네요. 독립된 도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완벽한 독립된 도시 역할 중에 교육, 문화, 뭐 종교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문화 종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금강정사가 있고 금강정사가 문화 종교라고 하는 그런 부에서 이 광명시의 문화적인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기가 만약에 천주교, 기독교만 계속 편향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광명시의 문화는 다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광명시에 금강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금강정사가 하나의 종교의 단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과 복지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종무회의 속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힘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금강정사에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원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중에서 밑반찬 나눠주는 역할을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 나눠주는 역할을 어느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 광명시는 저희 금강정사는 벌써 10여 년 전에부터 그러한 복지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 밑반찬 나눠주는 배달을 하는 이 배달원 하던 분들이 일시에 4분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종무회의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시에 그만두니까 그걸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종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배달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금강정사 신도들이 축원 카드를 세워보면은 정확하게 요즘은 통고를 못 내봤습니다만은 수천 세대예요. 근데 그 수천 명의 그 신도들 중에 이제는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금강정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밑반찬 배달을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고생을 했었던 분들이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만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각자가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부모님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이유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만두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나눠주는 것을 옛날에는 일주일에 2번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1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안 되면은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그만두면은 그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광명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게 뭐 다른 분들에게는 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안 되면은 우리 스님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가장 비근한 어떤 상황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광명시에서 저희들이 복지관,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뭐 등등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돈을 버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찰에 다른 사찰에서 그걸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 금강정사는 이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복지나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또는 케어 이러한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찰로서의 존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신행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중심을 세워가고 또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의지처가 되는 것이 금강정사예요. 이 금강정사를 잘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잘 세워져 가고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잘 해간다고 한다면은 이 광명시가 하나의 완벽한 시로서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강정사가 광명시가 교육, 문화 또는 종교 또는 복지 뭐 여러 가지의 광명시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다 갖춰가는데 저희 금강정사가 거기에 있어서의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광명시의 완벽한 도시로서의 구성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또는 신행 생활을 통해서 광명 시민으로서의 모범적인 시민이 돼 나갈 수 있는 것. 금강정사 신도가 많이 나와서 금강정사가 무슨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 스님들도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러한 하나의 그 단체로서 종교 단체로서의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님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여기에서 훌륭한 생활,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이러한 사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금강정사의 앞으로의 신흥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에요. 목적.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더 있습니다만 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의 금강정사가 하고자 하는 중창불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저기 띄울 수 있나요?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기 보이시죠? 네, 보이면은 저쪽에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 것은 광명시의 계획입니다. 광명시의 계획인데 저 빨간색을 광명시가 우리 보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종교용지이니까. 근데 저희들은 저걸 다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거의 60억에 가까운 돈을 다 써야 저걸 다 살 수가 있어요. 좀 그 옆에 빨간색 있죠? 거기는 저쪽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은 종교용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주택지를 표현한 거고요. 파란색은 녹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걸 이제 저희 역량에 맞게끔 땅을 조정하느라고 지금까지 광명시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 못한다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거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된 게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그 옆에 저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 하얀 것 있죠? 저런 형식으로 땅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올 6월달쯤, 양력 6월달쯤 되면은 저희 금강정서 땅이 원래는 1600평 이상이 됐는데 지금 많이 이제 내놓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 부담으로서 많이 땅을 내놓고 저희가 확보가 하는 것이 저런 형식이에요. 지금 하얀 그 옆에 형식. 그래서 지금 저 사무실 뒤에 국어를 반만 사고 반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 못 사는 데다가 광명시에서는 일반 주택 용지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반 주택 용지로 분양을 하면은 저희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바로 법당 옆이니까 다른 공공용지로 해달라. 주차장이 아니면은 녹지 아니면은 공공용지를 해달라. 그렇게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겨우 이제 그게 조정이 됐어요. 공공용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광명시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600여 평이 되는 땅을 다 내놓고 저희들이 다시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쪽으로 해서 1450평, 약 200평 정도가 옛날 땅보다도 좀 작아졌습니다. 지금 뭐 다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저 정도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 6월 달 정도 되면은 저게 이제 등기가 나올 겁니다. 등기가 나오면은 저 위에다가 이제 지금 저쪽에 가피 있는 쪽 지장전과 가피를 다 철거를 하고 지하 2층, 지상 2층을 이렇게 지어서 총 4층이죠. 짓고 저 가피 있는 쪽에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공양간, 부엌, 그리고 지상 1층은 가피, 그리고 종무소, 이렇게 하고 지상 2층은 숙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조금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한 것은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저기가 몇 평이 건평이 몇 평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몇 평을 건축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설계나 내지는 예산을 뽑아보지 않았는데 대충적으로 한 4, 5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건축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땅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땅 산. 근데 땅을 확보를 하고 6월 달에 저기 땅이 확보한 땅이 등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저기를 합니다. 설계하고 계획을 해서 건축 허가를 광명시에 넣습니다. 그럼 광명시에서 건축 허가를 그때 내주겠다. 될 수 있으면 내주겠다. 그러니까 저 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금강정사 왔다 갔다 하는 도로는 확보를 하고 그러면 공사 도로가 확보가 되고 신도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는 전부 다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도로가 확보되고 다 조건이 되면은 건축, 여사채 건축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명시장이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올해는 설계를 할 거고 건축 허가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건축비를 마련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건축비는 국가에다가 신청을 할 거예요. 저게 무슨 명분으로 국가에 신청을 할 거냐면은 저 요사채를 지금 템플스테이가 방사가 없어가지고 다 못 받아요. 그리고 저 요사채를 명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즉 요사채 자체 우리는 지금 쉽게 부르기 위해서 요사채라고 그랬는데 저걸 명상관으로 지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명상관도 있어야 되고 거기 세미나실도 있어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명상관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짓겠다라고 예산 신청을 할 거예요. 예산 신청 총액은 한 40억 정도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중앙정부 15억, 경기도 15억, 그리고 우리 지자단체 15억 하면은 얼마죠? 45억 정도 되죠.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받으려면 제가 발바닥이 닳아지도록 문광부, 국회, 경기도청, 광명시청 이게 올 1년 내내 이제 그걸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내야 돼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명분을 잘 설명을 하고 그래 해서 이제 받아내야 돼요. 그래도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는. 그래서 빨리 해서 올해 예산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내면은 내년에는 1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거고 공사 일정은 한 1년 공사를 할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저 요사채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요사채의 방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스님들은 그쪽으로 옮기고 저는 이제 거기서 적어도 저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불사 계획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저 40억 불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도 돈을 얼만가는 내놔야 될 건데 이거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다 불사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불사의 동참을 역량껏 하시면은 고맙고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탁 쳐서 그거 돈 전략을 해가지고 저걸 해야 되는 것이죠. 돈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를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1년에 한 3, 4억은
지금까지 1년에 3, 4억은 예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3, 4억 한 3, 4년 하면은 한 15억이나 20억은 은행에서 융자를 낸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법회에 참여해 주는 그것이 큰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신도에 큰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문광부에 가서든지 또는 경기도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우리 힘이 이렇게 있다. 일요일 법회 때 이런 정도로 참여가 있고 우리 전체 신도가 이 정도다.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함께 참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행 공동체 그 자체가 부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시간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 시계는 왜 저렇게 빨라? 이 시계는 15분 남았는데 저건 12시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저 벽시계가 맞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만 공동체에 대한 애화를 말씀을 드린 건 3분도 안 걸립니다. 일즉 일체 다즉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법성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즉 일체 다즉 일. 이런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미어캣이라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미어캣은 30여 마리가 함께 무리지어 굴 속에서 사는데 먹이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에 위치한 미어캣들은 천적인 맹금류를 경계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서 감시를 합니다. 이제 보초를 선다는 것이죠. 보초를 설 때 내리쬐는 땡볕에도 나무 꼭대기나 바위 위에 올라가 주위를 살피고 적이 공격해 오면 몸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 죽기까지 동료들을 지키곤 합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동료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초에 딱 지정이 되면은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도 매에게 먹히는 경우도 있고 바위 꼭대기에 있다가도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이 보초를 서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위험이 도사리는 보초의 임무를 우두머리 미어캣을 포함해서 그 어떤 미어캣도 거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중 한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임신하지 않는 다른 암컷들도 젖을 만들어내서 함께 젖을 먹이며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어캣 공동체의 철학은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그것이 이제 이 법성계의 일즉 일체 다즉 일이라고 하는 것이야. 하나를 위한
하나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자기 하나가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회란 공동체 속에서 사는 일원입니다. 그러나 간혹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법회 안 나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지금. 하지만 미어캣은 단 한 마리가 무리를 위해 죽어가기도 하고 단 한 마리를 위해 모두 무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다 그 이야기 전체인데요. 이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처님의 삶의 방식은 또 이거고, 보살의 삶의 방식은 이거고, 또 공동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미어캣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면 생택지베리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쓴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타인의 삶과 서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는 것이 사회적 삶이고, 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고는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동체적 삶의 입장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살의 입장이고 부처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를 살려나가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부처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